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 한번 메시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 한번 메시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 한번 메시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지난 토요일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시더스 그룹 그 사기 사건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잘 들려요? 이 시더스 그룹 그 사기 사건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잘 들려요? 시더스 그룹 그 사기 사건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들리는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밤늦게 한 이유는 지금 울려요? 네, 예, 오늘 우리 시서스 내에 우리 수석 단장님 예. 네, 우리 박재일 수석 단장님이 지난 어제 서초서 진흥팀의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금요일 날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이제 미루게 되었고 그래서 조사 내용과 쟁점 그 다음에 사기 사건에 지금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과 그 다음에 검찰 서초서에서 조사하는 내용의 문제점, 특히나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찰관들이 일반 순박하고 조사를 처음 받는 그런 사정을 이용해 가지고 공갈 협박도 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수사기법상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쟁점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판보로 기소된 부분은 별도로 다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폰지 사기냐 또 폰지 사기를 넘어서 그러면 사기 사건으로 지금 기소됐는데 기소된 사건의 쟁점을 제가 조금 전까지 우리 박재일 수석 단장님 또 여러 단장님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조금 전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쟁점을 간략하게나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서초서에 조사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유 없이 공포와 두려움, 겁을 먹고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가까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초소에 만드는 사기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이렇게 이은하 등에게 2019년 3월 1일부터 22년 11월 23일 사이에 애니빌딩과 휴스텐 코리아 사무실 그 다음 전국 16개 지역 본부
그 다음에 500개 플랫폼 등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했다. 그래서 첫 번째 입금액의 2배를 해피캐시라는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그 포인트는 매일 0.2씩 늘어난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매주 일정 한도로 출금할 수 있다. 단 레벨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오. 저기서 2.6배를 해피캐시라는 자체 포인트 전환하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0.2% 늘어나는데 무제한으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계속 증식적으로 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캐시 부분을 쓰게 되면 전환하면서 쇼핑 포인트와 이걸 바꾸면서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한도별로 출금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쇼핑을 사용할 수 있다. 저 내용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은 입금액의 2.6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00만원을 1,000만원 하면 2,600만원을 준다. 그러니까 캐시 포인트 데이터 값하고 그것을 동일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은 큰 쟁점보다도 깰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실물 거래와 상관없이 그냥 자금을 돌리는 폰지 사기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요것만 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저 공소장에 있는 것이 2.6배를 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만히 있는데 2.6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력한 대가로 이걸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단순히 돈 넣은 것에 대해서 아무 일을 안 하고 0.2포인트로 캐시로 하고 수익률을 떼게 되면 실제로는 한 1.5배 정도의 금액밖에 지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하나도 없느냐, 아무런 수익도 안 하고 그냥 후순위 돈 받은 걸로만 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케팅 전략이 매일 0.2%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캐시로 80%가 전환되고, 그 다음에 쇼핑이 20% 가고, 그 다음 재테크로 가는데 이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자본금 계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3배수로 재테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금을 가지고 실물 경제에 투자도 하고 주식과 부동산,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을 개발하는데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화폐라든가 가상화폐적인 부분도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135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달러를 기본 정도로 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10만 캐시, 그러니까 1,300만 원을 기존에 했을 때 이걸 쭉 설명한 걸 제가 보면서 이게 8대2로 나눠지죠. 이 8대 분배 부칙에서 이거에 대해서 3배수를 재테크로 전환하게 되면 24만이 되고 다시 26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면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가 10만 캐시가 26만 캐시로 나서 2.6배가 늘어났지만 이게 바로 현금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0.2% 8대로 해서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0.2% 차감되면서 이게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현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가 해피캐시와 쇼핑캐시로 8대로 다시 분배되면서 이 상태로 저희가 일 안 하고 계속 요것만 옮기는 것만 하는 걸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26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인출되는 돈으로만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 1.5배 정도, 그것도 일정한 시간에 그 기간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1년, 한 2년이든 3년이든. 그러니까 바로 찾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출금이 뭐 화요일날 신청해서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됐는데, 다 떠나서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요. 이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1000만원을 하면 2600만원을 주는 걸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넣었을 때 26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캐시로 했을 때는 데이터 값으로 2.6배의 캐시를 받지만 실제로 내가 받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받는 캐시 내가 뽑아가는 것만 계산을 해보면 수수 떼고 나면 한 1.5배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내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1300만원 이걸 가지고 했을 때 다른 거 우리가 5레벨로 생각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했을 때 실제 받는 금액 얼마인가만 정리하면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들은 나중에 쟁점하고, 이 검찰의 아까 보시면 공소장에서 제일 핵심 되는 게 네, 여기서 잘 안 드신다 그래서 예, 사실 1.5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고소 사건의 이 본질은 입금의 2배가 바로 현금의 2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 전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의 그 서초서의 전제 사실인 2.6배가 되냐 안 되냐만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0.2% 넣는 걸 가만히 있으면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해야지만이 늘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레벨이 아니고 데이터라고 알가요. 일단은 이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지 데이터 값이 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뭐 운동을 하듯이. 그 다음에 일정 한도 출금되는 거 거짓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래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도 만들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는 2019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걸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 본부장님들 물어봤더니 실제로 처음에 회원 가입하고 본인이 되는 걸 보고 나중에 교육단 플랫폼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단의 단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서초소의 쟁점은 저것이 이 수치, 아까 말한 2.6배라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3배를 준다든가, 이 캐시는 결국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회장님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회사 내 어떤 전산팀이라든가 경영진이라든가 교육학,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이사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치 공모해서 그 사기 사건을 공모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안 되는 줄 알면서 다 이사들도 안 된다고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분들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사분의 여동생은 실제로 이것이 된다고 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해서 돈을 하도록 자기가 개런티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플랫폼장 또 이사들 중에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시키지, 세상의 사기꾼은 절대 자기 돈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가족들한테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사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이걸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이사들이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해봤더니 실제로 먹을 것도 먹고 빵도 사 먹고 자동차도 하고 뭐 가맹점도 이용해보고 그런 거예요. 물론 수수료 떼가는 거는 그걸 나중에 경비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수익이 뭘로 하는 거냐면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계속적으로 도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수익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안에 시더스 안에 저기 보시면 시스템 코리아가 하나 있고 FS도 있고 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그 다음에 초밥 파라볼레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식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담나 수면 샤브샤브도 있고, 또 롱제비티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고, 상조 서비스도 있고, 뭐 게장 전복장 K푸드도 있고, 투자하는 별도도 있고, 그래서 마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있고 시다라고 하는 이 그룹이 형성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것이 만약에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상장했을 때 벌어질 일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쪽에는 시스템 FS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인이 있고, 시다 페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조가 온라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오프라인 구조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거 오프라인 부분은 온라인 부분에서 거래소, 코인, 페이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로로 계산하고 있다는 이 공수장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포인트 한원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중개 및 유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특허로 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에 주출을 한다는 게 저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진출이 될 수 있겠어요. 다만 지금 마지막에 이제 가맹점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서초소의 입장은 이래요. 이 많은 플랫폼장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500 플랫폼장 중에 어떤 플랫폼장이 그랬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뭘 속였냐. 지금 이 말한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대로 다 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수치로는 이 경찰의 입장은 뭐냐면 2.6배가 그냥 현금 그러니까 260% 되는 그 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는 뭐냐면 포인트 한원에 따른 캐시에 대한 거고, 캐시가 실제로 나한테 리워드 현금 되는 거는 다른 구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거, 거래 시스템에 대한, 쇼핑몰에 대한 거래가 분명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거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팀장님들 또 본부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특허들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코인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변론을 하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 값에 대한 부분은 전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사기건이 정리가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거는 아직 사기로 기소를 못했어요. 유사수신도 기소를 못했어요. 다만 방문 판매법으로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문 판매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물 거래가 있다는 부분 다투면 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걸 한 핵심은 이 시스템을 강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기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배가 현금 2.6배냐 아니면 그 데이터 코인에 대한 것이냐, 이것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것은 이 서초서 이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서초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공갈 협박을 때리는 대로 그냥 무조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오늘 물어보니까 제가 선임계를 넣었더니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왜 오라는 대로 가고 가라는 대로 가냐고요. 이 사건의 주된 데이터는 그 이상현 회장님 이분에 대한 조사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걸 믿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안 된다고 믿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쑥 단장님을 조사했는데 경찰관이 어제 왜 안 왔냐고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입회하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호사 상관없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헌법상 변호사 선임권이 있고 변호사의 조력권이 있고 진술 거부권도 있고 여러 가지 보장된 권리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없는데 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인도 변호인 선임해서 참고인은 가야 될 의무도 없어요. 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 없이 당신이 나오라는 거예요. 좋아요. 갈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냐.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진술 못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 직원은 저 수치를 그냥 프로그램만 짠 거예요. 월급 받고. 그게 무슨 사기가 돼요. 예? 그리고 이분들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진 내용을 그냥 데이터가 방침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는 내용만 바꾼 것 뿐이에요. 프로그램을 짜준 거죠. 이 설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영도 뭐예요? 월급 받고 직원 내부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들 구속시켜놓은 공갈 협박을 때려놨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강의했어요. 강의했다고 해서 무슨 공범이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절대 경찰 조사서 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대목동 사건을 할 때도 서울청에서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대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와 중환자 실장을 제가 변호를 했는데 그때 가서 진술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잘 알지 않냐고. 조사를 1년간 했으면 압수수색 다 했지 않냐고. 그럼 그거 갖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제가 진술을 하나 쓸 겁니다. 각 개인별로.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갈 협박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경찰서에 공갈 협박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에 진술하신 분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재판에 가면 경찰 진술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든 참고인 진술 조서든 손 흔들 우리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 하잖아요. 부동의 하면 전부 다 휴지가 돼버립니다. 손 흔들면 휴지 된다. 이것이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만들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대로 왜 해요? 우리는 자기 스케줄 하지 않아요. 변호사의 스케줄도 중요한 것이고 가서 진술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진술 몇 시간 잡혀 있냐고요. 낼 거 내고 할 말 하고 아니면 그냥 모셔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이 조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여기 수석 단장님도 겁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 오늘 나랑 얘기 듣고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장님이 이걸 설계했어요? 자기가 이걸 안 하고 했어요? 자기 돈 내면서 자기가 했고 자기가 먹을 거 먹고 그래서 된다고 해서 더 투자했고 그게 뭐 문제냐고요. 예. 서초서에서 받고 있는 조사는 그냥 사기예요, 사기. 예.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개별 변호사도 있지만 저한테 얘기를 한번 듣고 가셔야 돼요. 변호사들이 그냥 가서 그냥 시다발이 하듯이 마치 거기 직원처럼 가서 데려다주고 그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이상은 회장님께서 12월 13일 날 갈 때 변호사가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문제된다는 걸.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난 거냐 이거예요. 냉자의 그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몰랐겠냐 이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 안 된다 데리고 와갖고 확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속되고 나니까 신뢰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은 외부로 다 투자가 돼 있어요. 법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도 짜야죠. 부정부서 나가야 돼도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도 만들고 코인도 만드니까 돈이 들어올 줄 알고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홀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맹점 얘기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에다 줘야 되는 건 제가 최종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차라리 일반 그냥 변호사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 어떻게 해? 누구랑 친하겠어요? 당연히 그쪽하고 친하죠. 여기 이상은 회장은 뜨내기 손님이에요. 마치 고속도로 휴게점에 가면 맛있게 안 해요. 왜냐? 그 손님은 다시 그분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 변호사를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게 하고 바가지 씌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구 잘 보여야 되냐고요. 경찰과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건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도 법대로 하는 게 경찰의 스케줄도 가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수사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보장된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증거 법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지금 조사를 받았던 분이나 받은 분들은 제가 전부 다 그걸 다 없던 걸로 할 것입니다. 다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경찰 압수수색 다 했으니까 잘 됐어요. 그거 갖고 알아서 하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진술하면 다 왜 진술 작성하냐고 알아서 하면 되지. 이분들이 회장하고 짜고 했냐고요. 참나. 예. 지금 그래서 회장님도 나머지 한두 분 빼고는 다 사임시킬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건 보면요. 나중에 복귀해 보세요. 나중에 했던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속영장이 되도록 하는데 누가 역할을 했냐고요. 변호사들이 다 역할을 해주고 도와준 거예요. 그분들.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격려하라고 그러고 사건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분들한테 자료 다 갖다 주고 왜 갖다 주냐고요. 또 MBC는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왜 그 날짜를 맞추냐고요. MBC하고 검찰하고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변호사가 지금까지 나서서 한마디 설명 안 하냐고 이걸. 다 이런 식이에요. 이대목동 할 때도 똑같았어. 해수부 장관 할 때도 똑같았어요.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어떻게 돼요? 정봉이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선택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임하게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그 난리를 벌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민생 피해를 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20만 명 이분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고 일어난 사람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 할 것이고요. 지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 농사법인이 휴스템 영농법인이 왜 농수산 외액을 했다. 좋다 이거야. 그거는
그거는 그대로 문제 따지면 되고, 그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냐고요. 사기의 쟁점 아닙니다. 이상은 회장의 경력이 이 사건의 쟁점이냐고요. 아니에요. 이상은 회장이 경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20만 명을 모으고 이렇게 돈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원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그 밑에 스텝밖에 되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게 다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마치 10원짜리를 광을 내고 100원짜리처럼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광 내나 안 내나 10원짜리는 10원짜리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서초소에 대해서 서초경찰서에 얘기해서 수사관한테 이제는 서면으로 보내라고, 언제 출석하라고, 전화로 하지 말라고, 무슨 당신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당신 스케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 전체하고 서초소하고 전쟁을 벌리는 거죠. 뭐 오란 데가 가냐고요. 참나. 그래서 일단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면 기소할 거면 알아서 하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느 누가 돈은 1,000만원 내면 2,600만원 찾는 걸로 누가 얘기했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데이터 값이라는 건 그럼 뭐냐고.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사건은 그대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되다 보니까 하신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분들하고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찬가지 데이터 생산 산업이에요. 무슨 데이터 생산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만들고 물건도 먹어보고 다 했잖아요. 롱제비터 먹어보고 커피도 먹어보고 수산물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네요. 고기도 먹어보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럼 옛날 방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가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인데. 예. MBC 방송이 장난한 거예요. 예. MBC가 원래 그래요. 거기가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 그쪽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뭐 뒤에서 같이 짜고 해서 크게 만든 거죠. 예,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건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수석 단장님도 겁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머지 단장님하고 내가 다시 방송하기로 했어요. 앞에 나오셔갖고 딱 얘기하시라고. 뭘 잘못했냐고 본인이. 그래서 가맹점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차에 대한 부분도 요거는 이제 방법을 찾게 됐구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건 상인,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막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응? 일마다, 예를 들어 급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디젤 경유차에서도 보면 요소수가 없어서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구속되고 했으니까 뭔 일이 없겠냐고요. 그리고 가서 좀 기다리라고 큰 소리 빵 치세요. 뭘.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냉장에 2월 28일 재판이고, 그 다음에 준비 절차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사기 사건 하면서 저희가 정리가 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 와서 설명 듣고, 기존의 변호사 계속 거짓말하고 가서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직원들은 직원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핵심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도록 딱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김상인 당장 직무대행 분, 그 다음에 수석단장님 세 분들, 정말 이분들 수고 많으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오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비대에서 거짓말 하는 거, 김 위원장을 몇 달 동안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김현장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런 말 김현장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했던 분들이 누가 뭘 방해해서 회장을 구속시켜? 그럼 말도 아닌 소리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한번 광화문을 싹 다 한번 모이시면 돼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내가 그래서 500여 플랫폼 중에 피해자를 고발한 사람 구분하고 아닌 사람 구분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왜 난리냐고요, 경찰이. 보세요. 페이로 한우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초밥도 먹고 싹 다 먹었대네요. 나는 가맹점을 아직 하는 건 아니에요. 좀 기다리세요. 가맹점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진짜 이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먼저 설정해서 하자. 그럼 어쩌자고요? 본인 빼갈 수 있어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여러분들이 저 자세로 가면 안 돼. 지금 사고 터지지 않냐? 사람이 무슨 좀만 기다려라. 무슨 어디 날아갔냐고요. 여러분에겐 뭐가 있냐? 회원들 있죠. 페이 있죠. 자산 있죠. 그거 전부 다 채권 다 살아있어. 16개 법인에 다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에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있잖아.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 애 반 자르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PD수첩은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해보니까 엉터리예요. 나하고 한번 같이 한번 대화 좀 해보라 그럴게요. 나중에 내가 PD수첩에 나온 쟁점 하나하나 다시 다 쪼개서 방송해드릴게요. 예, 일단 내가 이제 제가 사건 온 지 한 3, 4일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좀 기다리세요. 그런 거는 나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페이로마트도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전체가 여러분 뭉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에서 이렇게 20만 명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다음 네이버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다음 네이버가 자산이 있어요? 홈페이지 만든 것밖에 회원 명단밖에 더 있냐고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가치가 얼마 가냐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들 계시니까 기도하시고 또 불자분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아. 연체돼서 그 나중에 보상해 주면 되죠. 무슨 연체되는 거. 그는 연체되면 큰 소리 빵 치세요. 그건 나중에 방법을 찾을 테니 기다리세요. 다. 네. 그래서 법원에 들어간 많은 변호사 다 사임시키고 지금까지 여기서 싹 정리할 겁니다. 이게 다 짜고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들면 제가 뭐가 문제인지 하고 방향을 하고 광화문 전체에서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산업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4차 산업 맨날 4차 산업인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세네 개는 괜찮아요. 이 과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원래 사기는 뭐냐? 오프라인을 안 만들어야 돼. 매장도 안 만들어야 돼. 지가 다 닦아쓰고 없애버려야 돼. 돈만 주고. 이게 폰지 사기예요. 이거는 뭐 매장 만들고 아니 폰지 사기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고요. 왜 사기 칠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냐고요. 오프라인 매장 만들고 온라인 만드냐고요. 코인 만드냐고요. 응? 아니 그러니까 갚는 방법 다 가르쳐 줄게요. 예, 여러분 뭉치실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중간중간 할 테니까 회원분들도 여기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알림 딱 설정해 놓으세요. 언제 어떻게 열지 모르니까. 예, 대출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 다 개별 사정을 감안해서 그 정도 안 해주겠어요.
예, 오늘 다 설명 들었고, 내일 또 데이터 값에 대한 내 정보 듣고, 예? 그 다음에, 예, 직원들부터 다시 프로그램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회장님 만나서 힘을 가지시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뭉치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공소장 다시 정리해보세요. 뭘 여기 거짓말 한 게 하나도 없어. 단지 경찰이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더블로 준다 그랬냐고. 가만히 있는데 더블 준다는 게 어디냐고. 당신 사채업자냐고요. 여러분이 사채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데이터 값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서 딱 하나 가지고 논리로 깨겠다 그랬어요. 딱 이거 안에서 다 필요 없고, 숫자 지운 거 1300만원짜리 그게 가만히 안 하고 하면 찾는 인출 금액 얼마고, 그 마지막 최종 기간이 언제, 그것만 딱 하자 그랬어요. 진짜 2.6배 주기로 했는지. 예. 그것만 하면 저 공소장이 깨집니다. 예? 아이, 그 똑똑하다며. 1년 동안 했다며. 수사했으면. 알아서 하라고. 아, 여기 사람들이 다 순수한다. 왜 공갈래 빡치냐고, 사람들을. 수사하면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초서에 절대 겁먹지 마세요. 경찰은,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회장님이 가장 안전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다 진술, 다 엉터리 한 거, 경찰에 속아, 변호인에 속아서, 한 거, 엉터리 다, 내가 의견서 내보낼 거예요. 그거 다 엉터리라고. 응? 그러고 알아서 하라고요. 피해자 몇 명인지, 플랫폼장 어떤 사람이 그러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거짓말 했는지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몇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고소인 전부 다 정리하라고. 그리고 그 들은 사람을 다 대질하라고. 예. 이제 괜찮아요. 뭐 결국 해봐야 방판한 거네. 방판에서 뭐가 벌어졌는데. 방판할 때 다투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은 여러분이 절대 누가 먼저 가져가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딱 그대로 보관해 놓을 테니까 그걸 n분의 1 쪽에 가져가세요. 만약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야? 데이터 다 저한테 줘보세요. 하나 회사로 다 만들면 되지. 이걸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회장님한테 아야 걱정하지 말고 잠깐 갔다 오라고 왜 집어넣냐고. 그럼 1년 동안 무슨 짓이 벌어졌겠냐 뒤에서. 다 장난친 거지. 그래서 회장님도 겁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풀어주면 되지 뭐 그러냐고.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준비하라 그래. 철저히 준비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더 만들면 돼. 100일 기도해서 만들었다니까 지금 딱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를 주고 이걸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는 어디 갔냐고요. 데이터 한마디도 말도 안 해 이것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고 내가 금요일 날쯤 우리 여기 본부장님하고 또 유튜브 할 거예요. 그것도 할 거니까 여러분 구독 알림 해놓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광장에 오세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연계가 문제입니다. 네, 또 여기 트리폴님도 만날 거 다 만날 거예요. 다 도망갔던 사람 다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회사인이 사기당해서 구속됐다는 거 왜? 뭐가 있냐고요.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하여튼 서초소 경찰분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법대로 법대로. 이제 공갈협박 그만 쳐. 자기 스케줄로 무슨 승진하고 뭐 이걸 해갖고 난리치고 3조 있죠. 누가 3조 피해가 3조 몇 명이에요. 피해를 사람이 몇 명이냐고 지금. 예. 그 다음에 쿠팡보다 더 만들 수 있고 데이터도 다시 짜면 돼요. 예? 블록체인 기술에 다시 만들면 되죠. 다시 해킹도 안 되고 여러분한테 공유되는 블록체인이 뭐예요? 23만 명이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누구라도 중앙 집중이 아닌 그것들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비대위 차이는 할 게 없어요. 저는 매주 제가 대장이에요. 광화문에서는. 이미 매주 1년 6개월 동안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6번 출구 면세점 앞에서 찬양을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사건의 큰 사건의 뒤에 특수자 붙은 거 있잖아요. 특수가 뭐냐면 조작한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예, 변호사들이 했었으면 진짜 그쪽 분야 아니었으면 협조가 안 됐으면 수사 진행이 안 돼요. 1등 공시 경찰 검찰 1등 공시 그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수사단장님도 멋진 모습으로 딱 나서고 본부장이 딱 나서서 같이 토크할 테니까 들으세요. 강화문은 5시부터 해서 9시까지. 예,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박살 낼 수가 있습니다. 연계를 진동하는 거예요. 시다가 뭐예요? 시다. 백항로가 아니에요. 백항로이 뭐냐고요? 솔로몬 성전 만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영적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서초서 항의를 하셔야 돼. 공갈협박 어디 함부로 공갈협박이나 애들 불러갖고 꼬맹이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고 있냐고. 변호사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변호사 없이 뭘 부르냐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구정 때 가냐고. 나도 명절 쉬러 가야지. 뭔 소리냐고.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하나도 없어진 게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투자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여기 먼저 이득을 보신 분이 기금을 모으든 뭘 해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설정을 하든 뭘 해서 할 테니까 그거는 n분의 1을 가져가요. 무슨 먼저 설정한다고 가져가. 그딴 소리 누가 거짓말 하냐고요. 그리고 멀쩡히 수고하신 분들 단장이나 수석단장이 수고하신 분들 누가 모함을 해서 이따위로 만들어내냐고 사건을. 당연히 명절 쉬어야지. 이 날짜가 뭔 일이 벌어졌냐고. 누가 벌어졌냐고요. 왜 민생사업단이 민생을 파괴하냐고요. 23만에 가족하면 뭐예요? 뭔 뭘 못 바꾸냐고요. 국회의원들 가서 똑바로 서라고. 지금 뭐 할 거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표 차이가 23만 표예요. 26만 표. 그래서 자,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아도 일단 풀어가면 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걸 안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없고 오프라인 회원도 없고 온라인도 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기지. 그럼 처벌 받아야죠. 근데 다 만들어 놓고 저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응? 뭘 먼저 가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비대위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잘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고 내가 아니까 이제는 그런 다 과거는 내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회장이 문제가 있다. 일부 문제 있죠. 털어서 먼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당신은 문제 없어요. 내가 조사해볼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힘든 거 저희가 거기서 할 거고, 거기서 집회가 이제 이 보혈 찬양을 저희가 먼저 할 건데 예수 보혈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다 여러분 자빠져 있어야 않고 여러분 힘을 내야 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소리 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상한 세상이 하버드 나왔어요. 예? 하버드 서울대 경영대 나오고 하버드 MBA 나오면 이거 만드냐고요. 뭘 그런 갖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시스템 고치면 돼요. 민생 적폐단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뭉치면 엄청 파괴를 셉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피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아야 돼. 근데 여기는 99%가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1%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나야 되냐고요. 됐어요. 이제 울지 마세요.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암을 말기라 해도 괜찮아요. 말기 선고받기 전에 멀쩡하잖아요. 좀까지 짜장면 먹고 다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의사가 오진해서 말기라 하면 그때부터 기절해 죽어요. 또 수고한 분들 가만히 두겠어요.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아시고 서초소 갈 때도 여러분 같이 뭉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비대 부분 이제 그만하세요. 비대 다 그만하세요. 뭔 비대이냐고요. 진짜 영적 비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울지 마세요. 자꾸 우는 것도 감염돼요. 뭘 자꾸 울고 그래요. 조금 늦었다. 근데 되고 있다. 그럼 괜찮잖아요. 종교가 된 게 아니고 시대라는 개념이 그걸 만드는 데라는 거고, 좋은 뜻으로 후원하고 성교 후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아니 또 만들어서 불자분들은 절에다가 하시고 다 하시면 되지 뭐 문제예요. 예. 예,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해보고 나서 제가 더 자신감을 가졌어요. 설명 들어보고 공소장을 맞춰보니까 다르네. 네. 이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내일 또 회장을 만날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재판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또 이쪽 분들은 그렇게 할 거고, 또 다른 사건은 또 다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쓰세요. 좋은 일 쓰시면 되죠. 뭐 우는 것도 병이에요. 장례식에 평소 울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울고, 내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그랬어요. 왜 우냐고 지금. 근데 갑자기 안 울어. 그러면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한 건 이 정도 아시고, 나중에 조금 이제 단장님,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트리플 얘기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사분도 듣고 다 해갖고 서초서에 다시 수사 다시 하자고 다시 던질 거예요. 전부 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늦었지만 이 서초소에서 하도 공갈 협박을 많이 쳐갖고 거기에 겁을 먹는 놈이 많아서 내가 오늘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했고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알림 딱 설정해 놓으세요. 그 가족분들 다 구독하라 그러세요. 그럼 말만 24만 명이라 했더만 들어온 사람은 몇백 명 다 하지 않는데 무슨 24만 명이에요. 일단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다 여기 회원들한테 이 사건의 사기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기꾼 되면 다 홀라당 다 뜯겨요. 아니, 방판법은 그거는 실물이 있다 그러면 끝나고 단계가 틀렸다 그러면 되지. 왜 그럼 민생사업단에 그걸 왜 지적 안 했냐고. 시정하라고 하는 거지. 네, 이 정도로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예, 예, 그래서 내일 이렇게 만나고 또 있으면 잠깐이나마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일단 여러분이 원래 이 땅 밑에 갇힌 분이 연락이 가면 괜찮다니까요. 아니, 그런 것들 빨리 줘야죠. 가면 이런 것들도 일단 그걸 방법을 찾을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내가 경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 방법 아이디어는 내가 낼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이런 것도 보완이 좀 필요하니까 좀 계세요. 희망 고문 아니고, 그럼 뭐 희망 고문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말라는 게,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그냥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하세요. 자기 할 일을 속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회장님 설득해갖고 내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좀 꼭 기다리세요. 아니, 그렇지. 다투고 했으면 원래 끝날 친구예요. 뭐 그래 그냥. 일단 여러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나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만 그거는 귀신도 듣기 때문에, 예?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 했던 절대 긍정이에요. 물을 계란으로 파헤쳐서 바위가 깨진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면 혼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픔을 알죠. 그러나 내가 안지도 얼마 안 됐고, 나도 이거 안지 며칠 안 됐어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쉬시고요.